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한 폐렴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광화문의 애국자들 탄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우리 애국자들이 독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이 살아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높아져야 될 텐데요. 지금 독재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그 와중에서도 말이죠. 열심히 문재인 정권의 이 코로나 독재와 싸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평제일교회의 심화보 목사님이신데요. 애국 세력의 중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하셔갖고 예, 광화문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네. 목사님이 계셔갖고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예, 아이고, 저는 힘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예. 이번 10월 3일 네. 은평제일교회에서 이번 유튜브 대회 네, 유튜브 개최, 국민대회를 저희가 예. 개최를 했습니다. 예, 네. 엄청 교회가 좋아요. 네, 스튜디오가 예배당은 그냥, 좋고요. 예. 예배당은 아주 좋지요. 그리고 그날 그 공개한 공개 방송실은 저희 비전센터 공개 홀입니다. 아. 예. 300명 정도가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개 홀로 뒤에 배경은 LED 화면으로 거의 아이맥스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예,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뭐 필요한 대로 이제 설치를 하면 거의 방송국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예, 수준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은평제일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감사합니다. 그걸 그냥 사심 없이 또 우리 애국 세력이 쓸 수 있게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는데 혹시 공개 방송할 일이 있으면 사용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맨날 이 스튜디오 안에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의 한수는 대한민국 우파의 최고 방송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들이라 그러나 애청자들을 불러와 놓고 공개 방송도 할 수 있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꼭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광화문 또 애국 세력 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특히나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예. 모든 그렇죠. 교회들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네. 정말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좀 마음 아프죠. 근데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우한 발이에요. 네. 그럼 아직도 우한 발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한은 싹 빼버리고 코로나19라고 해요. 저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첫 단추를 제가 생각해 볼 땐 잘못 낀 거 아닌가. 전문가들이 이거 우한에서 오는 비행기 막아야 된다. 외국 비행기 막아야 된다. 사실 전염병이 돌면 막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막아야 된다라고 아마 윗선에 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2시간 만에 캔슬을 당했다고 그래요. 듣는 얘기에 의하면. 예. 그럼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 뒤로 나온 소리가 친구다, 중국은. 그러니까 친구의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된다. 라고 한 이 말이 전 너무 속상해요. 그들이 언제부터 우리하고 친구인데. 예. 우리 솔직히 얼마나 많은 여인들 걔네들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요. 뭐 많게는 50만까지도 간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중국은 여자들이 모자랐나 봐요. 그렇게 전쟁들을 해도. 그래서 중국 사람들 보면 옛날 여자들은요 발이 조그매요. 전족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발이 조그매요. 어릴 때부터 가죽으로다가 맞아, 버선을 둘러. 해서 시킨대요. 예. 발이 못 자라게. 예. 왜냐? 여자들이 커서 도망간다고. 아하. 그래서 발 큰 여자하고는 결혼을 안 했대요. 예. 옛날 문은 도망간다고.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데려갔냐 이거예요. 네. 외정 때 위안부 이건 그들에 비하면은요 진짜 별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6.25 때도 그렇고 그 6.25 이전에도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랑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랑캐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친구다? 언제 친구예요? 앞으로 친구 된다? 천만의 말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들을
그냥 받아들였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우한 발이죠. 예. 그래서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되고 대구에 가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그래도 안 막잖아요. 그래서 왜 안 막냐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막을 거다. 우리가 막으면 그게 뭐 외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말하고 며칠 있다가 180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막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막혔어요. 예, 우리가 막힌 거예요. 이건 완전히 무시당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첫 단추만 그때 잘 꼈으면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거기보다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들은 사실 우리만큼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 시설이 우리만 못하잖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세계 첨단인데. 최고죠. 예, 그럼 우리가 확진율도 줄어들 수 있었고 사망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줄어들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진짜 K방역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K방역이 아니라 Z방역 같아. 꼴찌로. 아, 그러니까요. 예. 제트방역. 예. 아, 저는요, 지금 가장 걱정이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사회적 네, 잘하고 있죠. 거리두기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적으로라든가, 네.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의 자유, 예. 이런 것들이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제한받았죠. 특히 교회는요. 교회가 특히 더. 예. 예배를 지금 거의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대면, 완전 비대면. 네. 그래서 방송 요원들 뭐 최소 20명까지만 비대면이라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대면이라는 건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네.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옛날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전염병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끝까지 가서 거기 가서 너희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다 그것까지만 해도 좋은데 와서 감시까지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감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감시뿐만이 아니라 그 좌파 단체들이 고소고발을 해갖고 예.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역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죠. 최고예요. 자부할 만하거든요. 왜냐하면 무균실에 들어가는 것 정도로 완전히 전신 소독을 하고 들어가는데 예. 남에게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스크는 철저하게 쓰고 있고 설교대나 찬양대나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 앞에는요 완전히 가림대를 해서 그 비말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게끔 이렇게 완전히 가림대 투명하게 다 예.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말라는 거죠. 마스크는 뭐 누구든지 당연히 쓰고 한번 구청에서 우리 교회 와서 뭘 검사를 하는데 예. 3시간 동안을 우리 CCTV를 돌아봤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다녀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이 있는가 예. 다 보더니 깜짝 놀래요. 그 3시간을 우리 전 교회 참석자를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지나다닌 사람은 한 한 명도 명도 없다. 못 발견한 거예요.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데는 처음 봤대요. 방역 철저. 우리는 심지어 저것까지 해놨어요. 혹시라도 이게 폐렴 아닙니까? 그럼 정말 세게 감염이 돼서 폐에 질환이 와서 졸도래도 하거나 숨을 못 쉴 경우를 위해서 그 심장 박동기 있죠. 그렇죠. 예, 심장 박동기. 예, 예, 심장 전자로 돼. 전기로 예, 예. 줘갖고. 전기 충격기죠. 예. 그러니까 심장 박동기까지 예비를 해놨어요. 그거 비싸요. 300몇만 원 주고. 왜냐? 혹시라도 이게 골든타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119 오기 전에 이 사람을 회생시켜놔야지 119가 가서 치료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교회들만큼 방역 철저하게 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교회는 지금 한번 걸리면 거의 넉다운이잖아요. 예, 매장 사회적으로 예, 매장을 완전히 시켜버려요. 매장되고 예. 지금 거의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혐오 시설로 지금 그러니까요.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하철에
하루에 700만 명이 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700만 명이 그러니까 700만 명이 아니라 700만 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혼자서 두 번은 탈 두 번은 테니까 타니까. 갔다 왔다 왕복. 예. 그러면 최소한도 350만 명이 하루 종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최소한도 15분에서 30분, 길게는 1시간씩도 서 있는단 말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도 안 걸리냐고. 그게 신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죠. 이번 10월 3일 집회 때도 보니까 경찰이 1만 1,000명이나 나왔는데. 그럼 그 사람 거기 전수조사 해야죠. 그러니까요. 거기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어깨 대고, 그리고 얼마나 피곤해서면 전부 다 어깨 대고 자. 심지어는요,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또 벗은 경찰이. 아, 많지요. 이게 예. 얼마나 저도 오후 되잖아요. 예. 여기 가려워요. 가렵죠. 예, 이거 가려워요. 요즘 그리고 이 마스크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교회가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자, 예배당 오는 사람 다 마스크 썼단 말이에요. 그럼 지하철보다 더 위험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백화점에서도 27건 났더라고. 6개 백화점에서 제일 많이 저기 나온 게 14건 에르 백화점이던데, 그리고 조그만 데도 있고요. 예. 그런데 거기는 사건이 일어난 줄도 몰라. 누가 어디서 걸렸는지도 몰라. 아예 그냥 덮어버려. 덮어버렸죠. 예, 진짜. 덮어버려.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알고 노조에서 왜 우리 위험하게 그냥 내비를 방치했느냐고 하니까 그제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폐쇄시켰냐? 아니에요. 아니죠.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뭐 그러더라는데요.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아, 그런데 왜 교회는 한 번만 걸리면 그것도 2주간 폐쇄시켜요? 아,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예. 계속 폐쇄가 돼 있어요. 아직도 계속이에요? 예, 예. 아예 그냥 교회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 강제로. 그러면 교회에서 뭐 발병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 때 뭐 타고 왔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하철도 타고 와서 버스도 밥도 타고, 먹고 예. 커피숍도 가고 예, 다 했을 텐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 왔다가 멀쩡한 사람 걸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교회는 이해를 할 만한 게, 아니 사람이 안 지키면 바로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것을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소유 지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옮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 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함께, 왜냐면 예배당 지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염자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벌써 그 뒤로 벌써 8월 15일 지난 지가 예.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예. 9월 15일이 한 달, 그렇죠. 10월 이제 조금 있으면 2달 돼요. 2달째가 다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많아야 되거든. 없잖아요. 없죠. 제가 볼 때 못 들었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폐쇄해요? 오히려 그 교회 교인들이 가장 안전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바이러스 저항력이 확진됐다가 이젠 나으면 항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거기가 제일 안전하죠. 그렇죠. 항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옮길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깜깜이가 옮길 확률이 더 많지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러면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저분 소견인지 몰라도 내가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죠. 열어야 되죠. 열어요. 네. 그러면 어디 뭐 스타벅스다. 스타벅스에서도 감염자 있었잖아요. 좀 확진자 장사합니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 이틀이면 장사 또 해요. 네. 그러면 한쪽 스타벅스나 한쪽 커피숍에 무슨 일을 하면 전국의 커피숍을 싹 다 닫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만 해요. 그런데 교회는 전국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근데 사실요, 다 다르거든요. 교단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예. 시설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달라요. 맞습니다. 같은 교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제히 한꺼번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탄압이죠, 이건 완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한폐렴, 코로나19, 정치방역,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걸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걸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뭐 고소한다 아닌 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광화문 발 교회 발이 아니라는 거를 좀 해명을 해달라는 거죠. 왜? 만약에 교회 발이다 그러면 교회 건수하고 전국 건수하고 사망자와 확진자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로 해서 알려주면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교회 발이 아니구나. 교회로 한 건 정말 미미해요. 수원의 한 교회는요, 확진자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9,000명을 전수검사를 했어요. 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 마스크 쓰고 있었고 철저하게 방역했어요. 확진자 다녀가면 전수검사를 해. 그러면 2,000명이 있었던 광화문의 민노총 집회는 그거 왜 안 했어요? 400명밖에 안 했대요. 네. 검사를. 왜 안 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파적이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아유, 완전히 과학은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과학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물리치지 않는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하려면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광화문에 이번에 10월 3일 집회, 10월 3일 맞죠? 예, 10월 3일 집회. 예. 그거 자동차로 완전히 만리장성 쌌던 거 보셨죠? 예. 그런데 대공원, 그 다음에 놀이공원, 그렇죠. 이런데 자동차 그냥 한 시간씩,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예, 주차를 하려면 한 시간씩 서 있어야 됐대요. 매표소도 길게 쭉 늘어나갖고 거기 난리가 있죠.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노는 사람은 밀려댕길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게 과학이에요? 그럼 이거야말로 미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광화문에 오면 걸리고 공원에 가면 안 걸린다. 이건 미신이잖아요. 미신이죠. 완전히 이건 비과학적 정도가 아니라 미신이에요, 미신. 지금 정부의 K방역이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Z방역이다. Z, 이게는 K까지도 못 가. A는 나서지도 못하고, 네. K 해서 제일 끝에 Z. Z 방역이라니까요. 아유, 진짜. 이 굉장히 어이가 없는 방역 활동인데 목사님께서 또 진상규명위원회 만드셔갖고 네. 활동하신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애국 세력들이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예,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안 계시고 한 상황, 또 김경재 총재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 애국 세력의 중심이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부족해요. 아유, 무슨 그런데 말씀. 여하튼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목소리를 하나로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뭐 득실을 따지지 말고 네. 하나로만 해주면 돼요. 똑같은 애국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뜻이 같으면 목소리를 하나로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우리 자유우파의 민간 단체들이 그 10월 3일 날 진상규명위원회를 하고자 할 때 동조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예, 거기 오신 분들은 내가 뭐 마이크를 잡아야 된다 이런 거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날은 연설도 없었어요. 없었죠. 오로지 전문가가 하는 세미나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모두가 다 뒤에서 응원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예, 이게 예. 하나가 되는 게 참 하나가 돼야죠. 중요한 예. 거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쟤는 이래서 싫고 얘는 이래서 싫고 얘는 이래서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무조건 어떠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자기 기득권도 내려놓고 자기의 의견도 좀 마저도 중지를 모아서 아니다 하면 좀 뒤로 물러가고 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해서 뭐 이걸 벌을 하고 이게 아니라 국민의 한이라도 풀고 예.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진상만 규명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정보 공개 요청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정보 공개 요청은 왜 2월 달에 우한에서 오는 걸 비행기를 막지 않았느냐. 막지 않았는지. 이유는 뭐냐. 이거 정보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막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대구의 피해는 왜 피해가 생겼느냐. 예. 그 다음에 또 왜 매일같이 확진자 수는 발표를 하면서 검사사 숫자는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 제 자료들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거의 1% 미만이에요. 예, 1% 뭐 최근에는 뭐 1.5 이상도 간 적이 있는데. 아, 그건 어떤 날이고. 그리고 요즘 점점 더 줄어요. 줄어들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줄었다고 그것만 얘기하거든요. 또 확진자 늘었다고만 얘기해요. 조사한 사람 예. 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하도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검사가 조사를 아, 맡겼어. 검사. 저도 그러네, 검사. 조사라는 얘기를 가끔 써요. 그러네. 아, 나도 보건소에 가서 조사 받고 왔다 그리고 그러는데 조사가. 우리가 하도 그러네요. 조사하고 검사를 같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도 뭐 왔다 그냥- 갔다 해요. 예, 예, 예. 그런데 검사사 숫자 많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많은 날은 확진자 늘어요. 그런데 확진자만 뭐 300명이 넘었다, 400명에 육박했다, 이런 국민들 겁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편안하게 해주려면 한 100명 미만 검사하면요, 10,000명 미만 검사하면 100명 미만으로 100명 나와. 미만으로 나와요. 아, 많이 좋아졌네? 그러면 뭐야? 이거 나눠줘. 이제 뭐 휴가도 가라, 뭐 쿠폰도 나눠주고 막 이래요. 그럼 갔다 와서 또 늘어나. 또 이번에 예. 늘어날 것 같아요. 휴가 예, 갔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늘어나는데요. 검사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무증상인자가 너무 많잖아요. 예. 제가 미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미국에서는요, 증상이 없는 사람 검사 안 해요. 그리고 증상이 있어도 패밀리 닥터가 가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해야만 가서 받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검사자 숫자하고 확진율이요,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왜냐하면 또. 증상이 있는 사람만 가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요. 증상이 없는 사람 검사 안 맡을 거란 말이야. 왜냐, 그리고 집중적으로 검사 받으라고 문자를 안 보낸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 우리가 8.15 날 집회하고 나서는 문자가 얼마나 많아. 나 13건 받았거든요. 저도 그다음에 뭐 모르는 데서까지 막 오더라고요. 한 13건 받았죠. 거기다 전화 받았죠. 네. 저도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얼마나 하여튼 이틀 한나절을 나를 괴롭히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만드세요? 그러더라고. 이미 난 확진된 사람이야.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냥 범죄자로 보고 있어요. 아예 예, 그냥. 범죄. 나는 그냥 그날 마이크를 병이 걸린 잡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로 예, 봐요.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세요? 그러고 봤더니 이 스트레스가요. 이게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물을 마시는데 구토가 나더라고. 그렇죠. 스트레스. 그리고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나를 제일 먼저 눕혀놓고 폐부터 찍어요. 이게 우한 폐렴이잖아. 이게 나는 완전히 증상이 센 거 아니야. 그렇죠. 머리가 깨지고 구토가 났으니까. 네. 뭐 열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폐를 먼저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뇌를 찍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뇌는 찍지 말자고. 뇌 이것도 방사선인데. 그렇죠. 안 좋죠. 네, 뇌 자꾸 찍으면 뭐가 좋냐고. 나는 뇌를 너무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뇌가 좀 비인 거 아닌가 싶어. 무슨 말씀을. 그런데 그래서 뇌를 말고 그럼 차라리 코로나를 검사해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서 나는 목하고 코하고 두 군데를 훑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들어놓아서 지금 링겔을 꽂고 뭐 머리 안 아픈 걸만 넣어줬나 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들어놓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맑아지더라고. 예. 그러더니 폐가 괜찮으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딴 데 가지 말고 꼭 집에 계시라고. 네. 그래서 집에 있었더니 왔어요. 예, 심아버님은 음성. 네. 예, 반정 받았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휴대폰에다 넣어가지고 다녀요. 누가 뭐래, 나 이 음성이야. 너 이런 거 있어? 없으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공무원들한테 제가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내가 널 못 믿어. 왜?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그냥. 너는 딱 지금 보여주고. 깜깜일 수 있잖아. 네. 이게 팬데믹이야. 팬데믹이라는 국제 유행이거든요. 그쵸. 누구나 걸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걸릴 가능성 있죠. 뭐 대통령이라고 뭐 안 걸려요? 그렇죠. 저는 대통령도 아침에 서늘하면 감기 걸려요.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깜깜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8.15 때는 무조건 그 광장에 온 사람을 이 스마트폰 위치 추적해가지고 검사를 강제로 시켰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추적된 사람이 36,000명이더라고요. 36,000명. 예, 추적된 사람. 사람. 네, 추적된 사람이. 다 불법이에요, 그것도.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혼나야죠. 네. 지금이야 누가 혼내겠어요. 아, 지금이야 보너스까지 해서 칭찬받았죠. 칭찬받아 돈까지 주는 판인데, 만약에, 근데 그 36,000명에서 계속 검사하라고 하니까 검사를 가서 받았잖아요. 검사 받았죠. 받았죠. 그 받은 사람이 28,800명이야. 그러니까 거의 80%가 검사를 받은 검사를 거예요. 받았네. 예. 대단한 거죠. 그 36,000명 중에서 80%가 받은 거예요. 예. 근데 다 강제 검사예요.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자원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고 나만 자원해서 갔네. 다 강제 검사였죠. 다 강제 검사죠. 그런데 그러면 몇 프로냐? 1%가 거기서 몇 명 확진 나왔느냐? 280명이 나왔어요. 강제 검사 한 데서. 엄청 작은 숫자예요. 그러면 1%예요. 예. 딱 1%가 채 안 돼요. 안 되죠. 예, 1%. 그런데 그 28,800명이 다 거기서 걸린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이미 그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올 때는 자기 차 가져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도 내 차 못 가져갔으니까. 막히니까 못 예, 갔죠. 누가 자기 차를 갖고 차 세울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왔단 지하철 말이에요. 타고. 대중교통수단 타고 왔단 말이에요. 택시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확진된 사람이 지하철이지. 아니, 거기서 무슨 이게 그 복균 기간이 확진이 나올 수 있도록 복균 기간이 5.2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5.2일이래요. 그러면 8월 20일 이전에는 거기서 걸린 사람이 한 명도 한 명도 없다. 얘기예요. 박대출 의원도 국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서 한 사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서울시하고 중대본에서 그들을 통계 냈는데 중보는 0.9, 서울은 0.8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 정도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평균치보다 빠져요. 네, 평균치보다 그러니까는 빠지는. 광화문 발이라는 말은 안 맞아요. 안 맞다. 예, 이런 통계를 볼 때, 그러니까는, 그런데 광화문에 갔다 온 교회는 마을에서요, 하여튼, 그 화장장 생기는 것보다 더 혐오시설이 돼. 지나가다 어떤 사람 침 뱉고 가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나가다 침 뱉고 가요. 우리 교회는요, 마을에서 인기 있던 교회예요. 예, 아주 좋은 좋은 교회죠. 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뭐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도요.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 그 팽목항 그쪽 동네가 경제가 마비됐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뭐 관광 오는 사람들도 없고, 야, 우리가 힘은 안 된다. 그렇지만 불우이웃 돕기 하기 위해서 우리 쌀은 그 진도 가서 사오자. 아, 좋은 일. 예, 그래서 예. 큰 트럭 그렇게 2,000포대인가를 진도에 가서 사왔어요. 더 비싸. 운임도 더 많이 들고. 그렇죠. 네, 그래도 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도 캠페인, 계몽 운동 속에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진도에 가서 그 쌀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 우리는 누가 불우이웃인지 모르잖아요. 구청을 통해서 그러면 25개 동에서 와서 다 가져가서 이제 불우이웃 돕기 뭐 소년소녀 가장들이죠. 해마다 우리는 그걸 2차례 내지 3차례씩 했어요. 라면도 한 번 하면 3,000박스씩 이렇게 나눠주고 네. 많이 하고 또 비탄감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해서 저희들이 약 얼마 모자르는 1,000억? 1,000억의 빚을 갚아줘서 그 문서 있죠. 그걸 소각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우리가 1,000억을 드린 건 아니고 예. 그 빚도 덤핑을 하더라고요. 주빌리 은행에서 덤핑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오래된 빚들 정리를 못하는 것들 그거를 이런 제3금융 이런 데다가 덤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싼 값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값에 한 100분의 1 값? 뭐 이 정도에 사와요. 그러다가 그걸로 사서 이제 거기서 소각시켜버려요. 찢고. 그거를 저희들이 해서 190 몇 명을 그 신용불량 대상에서 벗어나게 해제시켜. 해줬죠. 그럼요. 네. 벗어나게 해줬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우리 좋은 일 교회는 많이 하셨네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광화문 갔다 왔다는 이유 하나로 동네 맘카페에서는 프랑카드 20장 갖다 마을에다 붙였어요. 저기 땡땡 제1교회는 마을을 떠나라. 와. 아주 악의적이네요. 우리가 주인이다. 교회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다. 너희들 나가라. 근데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원주민이에요. 예. 우리가 거기 살던 그렇죠, 원주민이야.
내가 은평구에 40년을 목회를 40년을 했어요. 은평구에서만. 그리고 토백이죠, 토백이. 토백이죠. 예. 근데 자기네 주인이 우리 보고 가래. 굴러온 돌이 백힌돌 빼. 예. 거기다가 또 맘카페에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교인들을 다 교회에다 몰아넣어서 불로 태워 죽이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잔인하네요, 진짜. 예. 저는요, 그걸 보고요, 솔직히 며칠 동안은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꼭 불타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벌떡벌떡 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확인이나 해봤어야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MBC 뉴스는 우리를 짜집기,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예. 세상에 10초 동안 45분 설교를 말 몇 마디 꺼내가지고 10초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나를 악질로 몰아가고 뭐 마스크 벗었다는 둥. 하여튼 악질로 몰아가고 그 다음에 밤새 들어가서 우리 새벽기도 오는 사람을 찍어요. 예. 찍었다가 그리고 뒤에 화면은 우린 그때 국가가 시책대로 20명 미만을 모여요. 그리고 뭐 방송 요원들이 다 해도 뭐 10몇 명밖에 안 됐었는데도 뒤에 사진을 옛날 다른 교회 사진을 갖다 거기다 넣고서 방송을 해버린 거야. 악의적인 거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를 보는 거야. 야, 저 교회는 광화문도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 비대면 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저렇게 모아놓고 예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쁜 교회로 마을 사람들이 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건물은 우리 교회 건물 사진 찍어 놓고. 그러니까 앞에 건물은 우리 교회야. 근데 실내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속아요. 다 속아요. 그렇죠. 속을 수뿐이 없죠. 그래서 세계 언론 그 협회에서 언론인들을 인정하는 것 중에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이 대한민국이 1위라는데 신뢰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없는 언론. 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라면 꼴찌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서는 꼴찌고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은 1등. 그러니까 우리 1등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1등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힘들죠. 네. 그러니까 뭐 뉴스가 나오면 저건 얼마만큼 거짓말일까? 이게 먼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메이저 언론이잖아요. 그렇게 기사거리가 없나? 지금 정치권에서 예. 교회 예. 또 애국 세력 이런 데를 너무 탄압하니까 언론들도 한 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변 언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가 없느냐? 내가 볼 때 양심이 없어진 거 아닌가. 네. 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자기 아이들에게 그 과정을 그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자기 아이에게.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악과 선.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어렵지 않다. 네가 네 자녀에게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으면 그건 선이다. 네. 그런데 네가 네 자녀한테 마음 놓고 권면할 수 없다면 그건 너 악이다. 나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5살 먹었어. 네. 자기 담배 펴. 그럼 너도 네 아이한테 담배 피게 할 수 있어? 못하죠. 네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선이야. 근데 할 수 없다면 그건 악이야. 악이다. 애한테 나쁜 거는 어른한테도 나쁘죠. 거야. 자, 뭐 요새 우리 한국에 아주 뭐 웬만한 지도자들, 뭐 도지사, 뭐 시장 이런 사람들 자기가 하는 일이 그게 선인가 악인가? 그거 간단해요. 무슨 뭘로 검사해서 할 일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그거를 권면하고 하라고 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간단하지. 간단합니다. 간단하잖아요. 네. 너 가르칠 수 없으면 넌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 내가 누굴 구제해주고 착한 일을 했어. 그럼 자기 아이한테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너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뉘앙스가 일본말로 해야 어울리는 뉘앙스가 있어. 아, 그러니까. 왜? 가리. 예. 그건 한국말로 하면 잘 뉘앙스가 안 맞아. 그죠? 가리. 예, 가리. 서류를 가리한다. 바꿔치기.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위조하고도 좀 달라. 위조는 완전히 하지만 가리는 살짝 바꾸는 거잖아. 바꾸시기. 예. 이름은 지 이름 맞아. 그렇죠. 뭐 하지 않은 거를 했다고 해서 스펙을 만들어 주거나 좋다 이거야. 그게 선과 악일. 자, 이게 좋은 일이 나쁜 일. 간단해요. 네 자녀한테 너 앞으로 살을 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한다면 그건 선한 일이겠지.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부모 입장에서? 못하죠. 예. 나쁜 건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의 구분을 자기가 얼마든지 판가름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제가 이렇게만 저희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도덕책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가르칠 수 있는 일이라면 자녀들에게, 남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었을 때,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한테 줄 때 내 자녀, 내 식구에게 먹이는 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건강식이에요. 그렇죠. 그건 건강식.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해도 우리 식구한테는 못 먹여. 그건 불량식품이죠. 그렇죠. 음식마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도 법원에 쫓아다니면서 그거 구분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이건 사실 솔직히 미안한 일이네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방역 문제도 자기 마스크 안 쓰면 남도 쓴 거 안 쓰면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도 10월 3일 날 봉화마을 문상 갔잖아요. 예.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네. 우리나라 톱5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한테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 찾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는 가고.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고. 그리고 모이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네는 가가지고 또 모이고. 세미나 해요. 예. 세미나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음식 먹지 말라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그런데 원래 교회 생활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돼. 그런데 식당은 돼. 식당은 되고. 그리고 저녁에 술집은 돼. 되고. 근데 그것도 누가 되느냐? 자기네가 돼.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들 관광에도 뭐 술집은 뭐 저녁에 꽉 차요. 아니 그 일반인들 찬 건 뭐 일반인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네. 말을 뱉은 사람들 쪽에서 맞아요. 하지 네.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네들끼리 모이고 사진 찍고 자기가 기념 촬영하고. 한 말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 지금 세월호도 아직까지 책임 누가 질 거냐고 찾잖아. 5.18도 책임 누가 질 거냐고 아직 찾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의 책임은 앞으로 누가 질 건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이 져야 될 텐데. 져야죠. 언젠가 지게 되겠죠. 언젠가 지게 될 텐데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워요. 그래서 똑같은 잣대로만 갖다 재자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이게 코로나 확산이 어차피 지금 국민 전체가 어려워요. 예. 소상공인 안 돼요. 안 되는 것 뻔해. 우리 교인들도 남대문 장사하는 사람 몇 있거든요. 지금 가게를 지금 그만해야 될지 해야 될지를 지금 결정을 못 줘가지고 월세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세만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바라보고 있느냐. 코로나 언제 끝나나. 뉴스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뉴스가 다 가짜잖아요. 거짓이냐. 왜냐하면 검사자 숫자하고 확진자 숫자를 병행해서 말하지를 않잖아요. 네. 이런 거짓말이 어디지?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집에 사람 살아 안 살아. 말 안 하는 자체도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면 산다 안 살면 안 산다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는 말을 하면서 검사자는 말을 안 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 되는 잣대를 똑같이 재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개인 입장에서 개인 소견이라면 어차피 어려운 거 전 국민이 한번 보름만 어려워져 봤으면 좋겠어. 보름만요? 보름만. 딱. 앞으로 계속 몇 달 어려운 것보다 그냥 보름 다 집에 있자. 보름만 멍청 다 집에 있자. 예. 자가격리 다 보름. 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름 지나니까 이미 그러면 뭐가 생겨? 항체 다 생겼을 거 아니에요. 항체 다 생겼고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보름 지나니까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모두 다 새 출발하는 거야. 그 대신 단 외국 비행기 좀 막고 화물 비행기만 움직이고 예.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사업차 관광객 받지 말고 당분간 관광객 받지 말고 그리고 사업차 들어오는 사람은 바이러스 검사하고 그렇죠. 바이러스 검사 5.2일이니까 격리 5일만 딱 시키고 6일째 바이러스 검사해서 그거 하고 빨리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대면하는 거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러면요 대한민국 끝나요 이거. 그렇죠. 이왕 할 거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이참에 냉장고 싹 비고 지금 유통기간 넘은 거 냉장고에 무지하게 많거든요. 집집마다. 우리 집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트 같은 걸 안 가니까 요새 유통기간 지난 게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름만 네. 좋다. 올스톱 한번 해보자. 근데 계엄 때 같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 계엄 3분의 2 계엄 같아. 3분의 2예요. 3분의 2 계엄이야, 3분의 2야. 왜냐면 통행을 마음대로 그렇죠. 못하니까. 예. 우리 교인이 종로에 살아요. 그 청와대 근처에 사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세상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멀리서 내려서 가는데 4번 검문 받고 1시간 만에 갔대.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아니, 저도 지금 그날 10월 3일 5번 받았어요. 5번 받았어요? 예. 그래도 채우지 그랬어요, 10번. 왔다 갔다 하면 좋을 예, 텐데 그래서- 제가 바빠갖고. 그래서 자, 손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밥 먹지 말고, 왜 밥 먹으면 각각 얘기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오래 머물르지 말고 그리고 집에 보내줘. 그렇게만 라고 해도 해서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그거 마다할 교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예 20명으로 제한한다. 50명으로 제한한다. 아니 1000명, 우리 교회도 1400명 들어가거든요. 어우, 넓네요. 예, 1400명 들어가는 자리에. 큰 데죠. 네. 그런데 세상에 20명 갖다 앉혀놔 보세요. 아유, 헐렁헐렁하죠. 이제. 그 헐렁한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어디든지 찾기도 찾기도 몰라. 힘들게. 예. 50명 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뭐 큰 교회들 많잖아요. 거기 예. 뭐 5,000명, 8,000명 들어가는,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어디 앉는 줄 알아. 어디 아니, 아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예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방역 철저히 하면 이미 수원 그 중앙교 침례교회인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9,000명 전수 검사했어도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감염 안 되고. 감염 안 또 된다. 지하철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감염 안 된다며. 그리고 대통령이 청으로 승격했잖아요. 예. 예, 질병관리본부가 예. 질병관리청으로. 청. 그때 임명장 주러 갔을 때 거기 사진 보셨나요? 혹시? 자기네들 뭐, 예, 빽빽하게 빽빽하게 들어앉아. 모여 예, 있었죠. 그래서 어깨를 대고 거리두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분들은 질병관리본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볼 때 위험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들은 더 잘 알을 텐데. 더 잘할 텐데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무시했거나 위험하지 않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사리꾼처럼 뭐 걸리든지 말든지 나왔거나. 자기네들은 잘 하나도- 알고 있겠죠. 글쎄 나가 볼 땐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자,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난간으로 나와서 대통령과 그 관리청장하고 그 뭐 수행원들이 지나갈 때 그 밑에 난간에는요, 거긴 수백 명이 서로 마주 보면서 대통령이 꼭대기에서 손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사진 찍느라고 모여 있어요. 그건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교회는 안 되고 거기는 되고 지하철은 되고 교회는 안 되고 안 되고. 뭐 저녁에 술집은 되고 교회는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 말이 안 교회 되죠. 이거는 종교 탄압 아니겠나? 종교 탄압입니다. 예, 종교 네. 탄압이고 이거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위에 있는 정부가 아닌가.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선서할 때 헌법에다 손을 얹고 선서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성경 위에다 손을 성경에다. 얹고, 예,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 헌법 위에 있자고 헌법을 지키겠다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시시한 건가? 집회의 자유가 그렇게 시시한 건가? 예배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 모든 종교의 예배는 본질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본질을 그걸 방해하면 안 되게 안 돼 있어요. 되죠. 예배를 방해했을 경우에 500만 원 벌금에 뭐 몇 년 징역, 2년 징역인가 뭐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법보다 훨씬 상위법이에요. 예. 그리고 벌금도 훨씬 높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예. 그런데 다른 건 다 되는데 교회는 하지 말라 그러고 계속해서 감시단을 내보내고, 옛날에 그 군사정부 시절에 데모를 하면 주로 명동에서 데모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도 그때도 같이 했었으니까. 명동 성당 예, 근처에서 명동에다가 잡으러 오면 어디로 뛰어 들어가냐면 명동 성당으로 명동 들어갔단 성당으로,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감히 못 잡으러 못 갔죠. 들어왔어요. 왜? 여기는 신성 불가침이야. 함부로 종교적인 단체의 건물은
이거는 일반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거기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 그리고 조계종에도 그 민노총 의장인가 하나가 숨어 들어갔었을 때 예. 경찰이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갔죠. 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정권 완전 예, 예, 독점보다 예. 훨씬 심하네요.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그건 제사장이 거기 있고요. 바깥에서 살인죄를 졌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피해를 안 받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래돼서 종교시설에는 혹시 죄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보호받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면은 사랑제일교회는 뭐 압수수색을 뭐 엄청나게 예,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 조계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경찰들이 다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차 나올 때마다 트렁크 열어서 혹시 도망치나 그거 봤었어요. 네. 그거 봤었어요. 나오면 잡지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서슬이 펄었던 그 군사 정권 시설에도 명당 성당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바깥에서 기다려요. 네. 나오면 그때 잡히는 거야. 바깥에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보호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혹시 강도가 들어왔어도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외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기다렸다가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검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예 예배 시간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다 체크하고 뭐 사진 찍고 막 이래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예배실에 들어온 거야. 예. 구청 직원, 뭐 시청 직원 다 들어왔어요. 아니 구청만 오면 되지 왜 시청 직원까지 와. 그런데 그냥 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당에는 예배 드리는 분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협조해 주려면 계시고 아니면 나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따라 하더라고. 일어서서 뭐 앉으셔서 뭐 이렇게 이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 다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갈 때 축복기도 해주고 고맙다 그랬어요. 따라주면 고맙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확실하게 가는데 뭘 오느냐.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매일 올 거 우리 교회 등록하자. 등록하자고. 내가 등록하고 교회 다니자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러면서 후다닥 가더라고요. 쫓는 방법이 등록하자 그러면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나는 교회 예배 회복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대신 거기서 무슨 일이 나면 치료도 네 돈 내고 하라는 거죠. 치료도 네 돈 내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리고 이걸 국가가 전부 책임지고 검사할 게 아니라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 돈 내고 검사하세요. 그러면요. 더 안 걸립니다. 돈 아까워서라도 못 걸려. 자본주의의 원리로. 예. 해보세요. 아니, 증상도 없어. 근데 누가 검사만. 그리고 혹시 이제 깜깜이 확진됐어. 근데 증상은 없어. 보름 지나가면 항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대구에서 이번에도 뭐 170 몇 명인가 항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확진 검사 해본 적 없대요. 그러니까 이미 걸렸는데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교회도 좀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숫자 제한하지 말고 알아서 거리뛰기 좀 해주고 국가가 이미 시책을 정해줬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늘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진짜. 하여튼 목사님, 예. 또 이번 이제 한글날 예. 10월 9일인데 네. 이때도 또 뭐 다른 계획들이 있나요? 뭐 한글날은 학교 가서 공부해야죠. 한글 배워야죠. 한글날 네. 사실 제게는 따로는 없고요. 네. 저희들이 좀 이렇게 모여서 그 진상 규명을 위한 디스커션을 네. 자주 하고 있어요. 네, 몇몇이 네, 네. 모여서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신문 공고를 내죠. 왜냐하면 정부를 향해서 이런 것쯤은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진상을 규명해서. 아니, 죄 아니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아니, 알고 싶은 거 알겠다는 게 무슨 죄인가요? 그것 좀 공개해줘서 국민들이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 좀 그 사망률이 작으니까 겁먹지 말고 활동 자유롭게 하시고 면역력 증진시키고 운동도 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국민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또 뭐냐,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겠다는 소리만 해요. 아이고. 뭐 지하철에서 안 쓰면 10만 원 벌금. 뭐 하면 10만 원 벌금. 뭐 벌금만 그렇게 내게 하는지.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진짜. 법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게 상 주려고 만드는 법은 없어요. 규례도 하나같이 다 벌하려고 하는 것만 있죠. 국가가 아니 매달 2만 원씩도 주고 몇만 원씩도 주면서 뭐 이렇게 돈 뭐 안 쓰면 돈이나 받으려 그래. 아유,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도 예. 애국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야, 하여튼 뭐 힘 닿는 데까지 예. 기도하면서 해야죠. 뭐 제가 부족한 힘이지만 그래도 참새가 죽어서 죽으면서 잭은 하잖아요. 아이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꿈틀하고, 예. 그러니까 잭 소리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싸워야죠. 꿈틀이라도 거려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자빠져서 가만히 자빠진 강아지 앙살하듯이 그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예, 무슨 말. 옳은 걸 옳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아유, 좋은 말씀. 가장 요즘 이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게 제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 옳고 그름이 없어요. 뭐마냐? 좋고 싫음만 있어.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냥 좋아. 죄인이 하는 거 다 해,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국민이 머리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고양이가 생선 가게 맡겼을 때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겠어요? 모르잖아. 모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건 짐승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싫음만 있어. 고양이 지 좋은 생선은 먹어. 근데 고양이는 개처럼 똥은 안 먹어. 그러니까 싫고 좋은 것만 있지 네.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 계몽 운동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아유, 진짜. 하여튼 또 다음에 출연하셔서 예, 그래요. 좋은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우한 코로나 관련해서요.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너무 잘못하니까, 예. 하루 종일도 이 얘기를 가지고 비판하고 싸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요. 심화보 목사님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은평제일교회 성도분들,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늘 마음을 교회에다 놓으시고, 또 요즘 보니까요. 일부 좌파 목사들이 있어요. 빨리 교회를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런 좌파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 탈출하셔갖고 애국자들이 있는 교회, 대한민국 살리는 교회, 은평제일교회로 달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사랑제일교회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은평제일교회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지금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탄압이 있습니다. 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싸우는 사람들이 탄압받죠. 눈치 보고 알랑거리는 사람들, 아부 떠는 사람들은 칭찬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 지적하는 사랑제일교회, 은평제일교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기운을 듬뿍 먹으면 제주쑥과 찹쌀과 좁쌀이 요물요물 버무려진 오메기떡. 그 빛깔을 보면은 녹색, 참 깨끗하고 건강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는 갈색빛이 감도는 팥소가 달달하게 실하게 들어있다는 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4가지의 고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팥, 콩가루, 견과류, 흑임자가루 각각 훌륭한 맛을 자랑해내고 있고요. 크기도 테니스 공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 나름 그래도 실한 사이즈예요. 적당히 즐기기 좋은 사이즈로 이 구성이 아주 좋아요. 개별 포장 각각 돼가지고요.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건 제주도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메기떡 제주도 현지에서 사려면요. 1,200원, 1,500원 한 개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의 한 수가 광고하는 이 오메기떡은 한 개당 600원대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 지금 보십시오. 50개에 5개가 더, 총 55개 35,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구성을 어찌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오메기떡 냉동실에 무조건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드시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놨다가 딱 드시잖아요. 시원하고 쫀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 든든하게 또 채울 수가 있는 게 이 오메기떡입니다. 2개 정도 미리 꺼내놨다가 나중에 생각날 때 드시면요. 배 붑니다. 그 정도로 얘가 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오메기떡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010-3560-5579인데요.
문자로 주십시오. 전화 아닙니다. 문자 주시면요. 나중에 사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010-3560-5579로 주문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